우리 부부의 귀촌 프로젝트. 수상한 모듈러 주택의 계약 조건 요주의. 오늘은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오늘 오전까지 통화하면서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끈따끈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혹시라도 전원주택 또는 집 짓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수천에서 수억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땅을 9월 중순경에 마련을 하고 그곳에 집을 짓고자 계속 시공사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집 짓기를 잘못하면 10년을 늙는다 해서 집 짓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게다가 저희는 지금 수도권에 있고 집은 완도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곳까지 가서 공사 관리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공사하는 거를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았습니다. 물론 수개월 전부터 찾아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2개 업체 정도로 추려서 그 업체를 방문코자 상담 요청을 했죠. 요즘 이동식 주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모듈러 주택 또는 프리페브 주택 그 다음에 조립식 주택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요거를 통일해서 모듈러 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면 요즘 모듈러 주택이 참 많죠. 그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요. 또 거기에 버금가는 또 회사도 있습니다. 그 2개 회사를 통해서 제가 수상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코자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은 3가지였어요. 집을 짓는데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대금 지급 조건이더라고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고, 2번째는 그럼 과연 모듈러 주택은 공사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비는 딱 떨어지는데 건축비 이외에 또 다른 부대 비용이 뭐가 들어갈까? 그게 궁금했어요. 집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또 공사나 인허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얼마나 드는지 그냥 건축비 뿐만 아니라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 집을 짓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확인코자 전화를 했죠. 근데 첫 번째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다가 허걱 너무 황당해서 놀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공사 기간은 모듈러 주택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잠깐 돌릴까요? 바람 소리. 공사 기간이 짧게 소요될 거라고 생각해서 모듈러 주택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모듈러 주택의 수요가 많아서 공사기간이 꽤 길다고 합니다.
뭐 반년 이상 소요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모듈러 주택이나 직접 짓는 주택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공사 기간 면에서는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금 지급 조건, 계약금을 언제 얼마만큼, 중도금은 언제 얼마만큼, 잔금도 언제 얼마만큼 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대금 지급 조건 얘기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오히려 수상하고 이상하게 느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저는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하면 계약 시 10%를 내랍니다. 건축비가 1억이면은 1,000만 원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도면을 그린답니다. 그리고 도면이 나온과 동시에 다시 계약을 한답니다. 왜냐면은 도면을 가지고 공사 금액을, 건축비를 제대로 뽑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가지고 계약을 다시 한번 하자는 거죠. 이때 80%를 내랍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서 계약금으로 10%, 그 다음에 중도금으로 80%를 내라고 하는 거죠. 1억으로 건축비를 따지면 9천만 원을 미리 내라는 겁니다. 그것도 도면 나왔을 때. 저는 설계도면 몇 장 나와가지고 9천만 원이란 돈이 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통상 관례가 그렇다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것이죠. 도대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지,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굳이 뭐 다른 얘기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잔금은 언제 주느냐 했더니 납품하기 전에 10%를 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집을 짓고자 하는 완도 땅 그 부지에 전혀 집 모듈러 주택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출발하기 전까지 100%가 다 지급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공사기간을 물어봤잖아요. 공사기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라야 5, 6개월, 반년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6개월 이후에 주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사비 90%를 내고, 그리고 6개월 이후 입주 시점에, 입주하기 바로 직전에인지 며칠 전인지 나머지 10%를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굴지의 대기업도 부도가 나거나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제대로 건물이 준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물며 굴지의 대기업도 이 정도인데 일반 중소기업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6개월 후에 그 회사가 마음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돈 날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도 건설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나름 경험도 있고 배운 것도 있어서, 그러면 계약이행 증권을 좀 끊어주면 안 되겠냐. 이게 뭐냐면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건축비, 공사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거 없답니다. 그럼 하자이행증권을 물어봤습니다. 모듈러 주택 완성된 것을 받았는데, 우리 땅에 설치했는데 이게 집이 품질에 하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품질에 대한 하자를 시공사, 다시 말해서 모듈러 주택 업체에게 조치해달라고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듣죠. 왜? 돈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 건축주, 다시 말해서
집을 짓고자 했었던 고객은 보증보험회사에다가 하자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증권이 하자 이행 증권입니다. 그것도 없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그런 고객에 대한 안전 장치를 하나도 마련해 두지 않은 채 건축비 90%를 미리 내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총 공사비용, 건축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었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대략 400이고 20평이면은 400 곱하면은 8천만 원이죠. 그리고 8천만 원의 약 20%, 1600 정도가 되겠네요. 그 이상이 부대 비용으로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대충 20평짜리 모듈러 주택이 9,600, 한 1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가봐야지 안다는 것이죠. 언제 가봐서 알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모듈러 주택 2개 업체하고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한 개 업체에게는 너무도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두 번째 업체는 좀 낫습니다. 물어봤어요. 대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계약 시 10%가 아닌 30%를 얘기하더라고요. 오, 여기는 더 황당하네? 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었습니다.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잔금이 있었는데 중도금 1차는 골조공사 완료 시, 그 다음에 내부공사 완료 시, 그리고 외부공사 완료 시, 그리고 납품 전, 이렇게 해서 30, 30, 20, 20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테이지죠. 30%, 30%, 20%, 20%. 이 업체는 앞서 말한 업체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척 사항에 따라서 대금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고객이 보고 건축주가 보고 판단해서 지급하면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90%를 도면 몇 장 나오고 나서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업체는 자기네들이 진척 사항에 따라서 돈을 달라니 그나마 다행이죠. 공사기간 첫 번째 업체보다 빠르더라고요. 약 4, 5개월이면 끝난다고 하고 총 공사 비용도 첫 번째 업체보다 당연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모듈러 주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더 큰 고민은 대금 지급 조건, 자칫 잘못하면은 1억 정도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20평보다 더 크게 짓는다 그러면은 2억, 3억도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이 안 좋거든요.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때문에 자칫 급한 마음에 그냥 계약을 하고 돈을 일시에 지급했을 때 제대로 주택이 완공되지 못하면 그 돈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짓는 그런 플랜카드나 지역주택조합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고 일반 아파트 현장에서도 이런 사고는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른 시간 내 집을 짓는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자칫 눈이 멀어서 그냥 대금 지급 조건을 아무 생각 없이 설마 뭐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고 판단하시고 계약을 하신다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